올해는 한국 시장에서 뭔가 일이 하나 있을 것 같다. 아. 좋은 일이. 근데 3월 30일 날 공매도 재개가 딱 되는데 이때는 큰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시장만 대봐라. 네. 좀 쳐내야겠다. 뇌피셜 이게 아니라 네. 해외 지사도 있고 네. 다 얘기를 듣는 형태니까요. 공매도가 터지면 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3월이 시작됐잖아요. 네. 팀장님. 쉽지가 않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일단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3월은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게 되더라도 나쁘지 않다. 상반기보다 한국 증시 한국 시장을 말씀이시죠? 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증시는 좀 한국보다 저조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올해는 한국 시장에서 뭔가 일이 하나 있을 것 같다. 아. 좋은 일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 그 좋은 한국의 일이 기회가 있다. 어떤 일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 좋은 일이라는.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한국 주식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여기 저도 장표를 준비해 네. 왔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 주식이 뭐 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경향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뭐랄까요? 한번 이제 죽쓰면 네, 진짜 이제 죽어라 죽고. 네, 속된 말로 죽쓰면 네. 그 다음에는 빡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치를 좀 보게 되면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네. 좀 작아가지고 제가 키울게요. 이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도별로 보게 되면 작년에 사모펀드 제일 많이 올랐고요. 미국 주식이 네. 이제 25%가 올라간 결과 나타냈죠. 근데 이게 뭐 S&P 500이나 나스닥 이게 아니라 네. 제가 사용하는 그 해외 터미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미국 증시를 하나의 지수로 만든 배당까지 들어간 수익률입니다. 아. 근데 한국을 보게 되면요. 작년에 마이너스 8%를 기록했어요. 이거를 네. 우리가 다 알지만 코스피는 10% 이상 빠졌고 네. 코스닥은 20% 이상 빠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꼴등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이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야, 작년에 한국이 진짜 안 좋았는데 네. 좀 너무 싸진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국 시장이 좀 뭐 유럽 다음으로 지금 두 번째 성과를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월 28일 기준으로 이 수익률을 했는데 28일 날 공교롭게도 우리 쉬기 전에 그때 크게 맞았죠. 크게 맞았어요. 네. 그때 뭐 MSCI 이슈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갖고 숫자가 안 좋아졌는데 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번만의 이슈였냐 보게 되면은 뭐 2023년도도 20% 이상 올랐고요.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또 20% 이상 빠지고 빠졌다가 오르고 빠졌다가 다이나믹하네요. 오르고 네. 다이나믹한 정말로 프로가 아니면은 이거는 진입하기 굉장히 네. 어려운 시장이죠. 근데 올해는 좀 다른 게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네. 한국 시장이 좋다고 말씀드린 게 일단 쌌고요. 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저조해요. 네. 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은 뭐 1.4%고요. 작년에 25%, 재작년에 26%. 그러니까 주변에 미국 투자자가 있다면 야, 뭐 어렵게 한국을 하냐. 그냥 갖다 놓고 있으면은 뭐 쫙쫙쫙 올라가는데 S&P만 사서 버티면 이긴다. 뭐 그렇죠. 이게 한동안 논리였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 올해가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뭐 미국 증시를 이끌어갔던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죠.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또 오를 거예요. 네. 이게 미국 주식의 특성인데 근데 우리가 3월 또는 올해 놓게 보게 되면 기대 수익 측면에서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선호되는 업종이 나올 수 있고 이거를 3월 달에 굉장히 포착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팀장님은 올해 국내 증시를 전약 후강장으로 보세요? 그렇죠. 저는 상반기에는 약간의 이 파동이 있는 네. 기간 조정 형태로 보고 있고요. 네. 뭐 만약에 연간으로 보게 돼서 사야 된다면 뭐 1분기 지금 이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 생각을 변동성을 이용해서 포지션 늘리자 이 맞습니다. 전략이시죠. 네. 그리고 하반기는 뭐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네. 시장이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뭐 안 좋지만 뭐 플랫폼이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할인율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이익 추정치의 하향 추정도 생각보다 느려질 수 있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낫다. 근데 이걸 또 상반기에 쪼개보게 되면 3월도 꽤 괜찮다.
4월은 또 모르겠어요. 예. 3월에 근데 저희가 방심할 수 없는 이벤트들이 뭐 FOMC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3월 말부터 공매도 재개 이 영향도 있고 여러모로 3월도 약간 곳곳에 지뢰밭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주식시장에 무사히 잘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는요. 아까 4월을 잘 모르겠다 네. 말씀드린 게 그 3월 31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 6일부터 시작이 그쵸.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 약발도 사실 단기에 그쳐요. 이 중장기로 가게 되면 그 이슈가 소멸이 되거든요. 네. 근데 3월 30일 날 공매도 재개가 딱 되는데 이때는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큰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시장만 대봐라. 네. 좀 쳐내야겠다. 이건 그냥 뭐 뇌피셜 이게 아니라 네. 저희 어차피 해외 지사도 있고 네. 다 얘기를 듣는 형태니까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업종으로 봤을 때 고평가된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요. 네. 뭐 순식간에 2배, 3배 올라가는 종목도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싶다. 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쉬는 와중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업종에 대해서 일부 숏포지션이 잡히게 되면 조금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3월 31일 이후니까 네, 좀 그쵸. 제쳐두고 아직 한 달은 남았으니까. 네, 3월을 보게 되면은 3월은 뭐 어떠냐? 뭐 FOMC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뭐 FOMC 효과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아요. 이미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4.2로 갔고요. 네. 뭐 FOMC 결정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없을 테니까 네. 시장 금리가 뭐 빠르게 튄다 뭐 이런 이슈도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 네. 뭐 이 관세가 정말로 물가를 올리냐 마냐 여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어요. 뭐 물론 물가를 올릴 수 있겠죠. 그 예전에 로런스 서머스 전 네. 재무장관은 뭐 관세 때문에 1%포인트 정도 인플레가 올라간다. 근데 인플레 올라간다고 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YOY로 3%인데 4% 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7% 8%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금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해서는 지켜는 봐야 되지만 네. 왜냐하면 경제 전망이 나오거든요. 점도표하고 네. 경제 전망이 네. 나와서 그걸 봐야 되지만 뭐 이거가 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에는 한국이 그냥 나홀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지금 연초 이후로도 여러 가지 역풍이 있는데도 지금 잘 버티고 가고 있잖아요. 그 배경은 단순히 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섭다고 그런 좀 느낌으로 보면 되나요? 일단 첫 번째는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네.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뭐 매크로 기업이 뭐 여러 가지 네.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세게 작용하는 건 수급인 것 같아요. 네. 돈의 흐름인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확대를 좀 해서 지금 코스피의 월 평균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반가운 소식이죠.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만 보게 되면 2월 말에 12.2조 원을 네. 평균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다 합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안 네. 좋았는데 그때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이 대폭 하락하는 10조 게 보여지죠. 근데 지금 7개월 만에 지난 1년 평균을 조금 상회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 추이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요것은 파란색 점이요. 네. 작년의 거래 대금이고 이 회색이 10년 동안의 평균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조금 거래가 더 활성화가 되고요. 하반기로 되면은 조금 거래가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나요. 상고하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는 뭐 이걸 따르게 되면 거래 대금이 줄어갖고 뭐 시장이 올라가는 게 네.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왜 상반기에 거래가 느냐? 뭐 투자들이 그나마 좀 돈의 여유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네, 상반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낼 게 별로 없고요. 네. 네, 세금은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음.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안 내지만은 네. 네. 이게
그 다음부터 계속 세금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근데 그 전에는 뭐 연말정산도 받고요. 뭐 이제 뭐도 들어오고 뭐 일부 기업체에서는 뭐 성과급도 인센 나오고 나오고. 그리고 지금 막 부동산 막 난리 나가지고 네. 막 돈을 쓸 수 있는 단계란 말이죠. 저기 서울의 오른쪽에 뭐 잠삼 네. 대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막 돈 막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주식이 좋다. 그럼 뭘 살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아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내에서 미국 시장의 그 반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 오른쪽에 제가 조금 그림을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서학개미의 자금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많이 들어갔네요, 네, 진짜. 많이 들어갔고 이게 예탁결제원에 가게 되면 일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게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 제가 위쪽에 썼는데 미국 주식 보관 금액,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산 금액이 예탁결제원에 1,000억 달러로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한 1,200억 막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저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 한국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원화로.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주식을 사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탁결제원에 네. 돈을 맡기잖아요. 그 금액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미국 주식이 좀 내렸단 말이죠. 네. 그럼 그 가치평가에 따라서 아. 달라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와 관계없이 계속 미국 주식을 샀다면 이렇게 굴곡이지는 내려가는 형태는 아닐 아니겠죠. 거죠. 왜냐하면 돈이 계속 들으니까 네. 이게 평평하게 될 텐데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야, 이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어디다 넣을까?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야, 누가 엔비디아 샀대, 누가 테슬라 테슬라 샀대, 뭐 하면은 야, 나는 뭐 큰일 났다, 막 또 누구는 뭐 비트코인이네, 막 어머, 난리가 어머, 났는데, 어머,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야, 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샀대, 나는 조선주 뭐, 사야 돼. 네, 나는 방산도 하나 한중 있어야지. 어디 갔어, 그쵸. 막 이런 거나. 네. 그쵸. 막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막 모르는 사람도 막 야, 이게 대포가 있는데 K2는 뭐냐? K2하고 K9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네. 오늘 들었는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막 이래갖고 K9은 뭐 포대고 뭐 K2는 기갑이다. 막 이래갖고 그게 뭔 소린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에요. 네. 근데 네. 그냥 막 사는 거죠. 네. 근데 주변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잠깐 빼가지고 한국 시장에 넣자. 3월 30일 날 공매도 하니까 그 전까지 한번 승부를 보자.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침 한국은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쵸. 금리도 내려줬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 시장을 좀 압박했었던 정치에 대한 리스크도 좀 해소가 수습 됐죠. 뭐 이 정도 네. 국면으로 가고. 수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딱 끝났다는 네. 아닌데 오늘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을 보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12월 시점을 12월로 돌리게 되면요. 네. 야, 이거 뭐 누가 트럼프하고 얘기를 하냐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뭐 누가 됐든 모르겠지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외국인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장으로 들어왔다는 어떤 징후를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요. 이게 막 일간으로 월간으로 계속 순매도가 나와요. 계속 팔고 있죠. 계속 팔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일부의 착시 효과입니다. 이거를 그렇지. 금액이 아니라 수량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가 막 찍히는 날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 큰 기업에 대한 매도를 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인데 반도체죠. 네, 반도체를 매도. 왜냐하면 뭔가 성장 스토리가 안 보이니까 팔고 그 반대로 사이즈가 작은 것들 뭐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작아요. 네. 소프트웨어 뭐 이런 네. 것들. 근데 그쪽을 사게 되면 이게 전부 다 합계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야,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이거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오르는 거는 어떤 걸로 설명을 할 건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 지금 외국인은 되게 선별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되는 거는 끌어올리고 네. 아닌 거는 제끼고 이런 형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서학개미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그만큼 서학개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분들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M7이잖아요. M7 요즘 주가 빠지는 거 보면은 정말 험악한데 M7 주가 저희가 좀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네, M7 와
네, 제가 일단은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지만 네. 국내 주식을 더 많이 아. 봐요. 근데 이제 또 M7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보니까 뭐 고점 대비 40%가 빠졌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아니 판매량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최근에 뭐 중국이 뭐 네. 밀수를 하고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많이 빠졌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많이 빠지게 되면 이 반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성장이 끝이 났냐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 흐름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AI에 대한 이슈가 터져서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가장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쫙 땡겨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설을 좀 쉬려고 하는데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이 판을 휘저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딥시크가 나온 다음에 AI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야, 이 딥시크를 보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비싼 거 지금 대한민국 용산에서 살 수도 없는데 GPU를 뭐 그거 안 써도 그냥 네. 대충 하면은 중국이 보여주지 않았냐. 네. 이 엔지니어들이 영혼을 갈아가지고 이거를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야, 소프트웨어는 대충 그렇게 되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네. 라는 전망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뭐 한국의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들도 네, 맞죠. 올라가긴 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수혜가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이제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는 사람이 써줘야 된단 말이죠. 네. 올해는 수익성을 좀 나타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스토리가 따다닥 맞춰지는 게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공개하게 되면 네. 지난번에 적용하지 않았던 AI가 활성화가 되는 형태가 있고 젊은 세대들이 쓰게 되면 이쪽에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M7 안에서의 AI 소프트웨어, 뭐 메타라든지 이런 네. 쪽은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짐의 근거가 실제 아까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판매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CEO 리스크까지. CEO 리스크 불매 운동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 이슈를 반영해서 좀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그리고 그 지금 우리 증시에서 좀 변수로 저희가 좀 조심해 볼 만한 변수들은 있을까요? 조심해 네. 볼 변수. 좋은 변수들 말고. 네. 일단은 결국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요. 네. 이런 거죠. 여기 지금 관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의회에서 얘기한 걸 보게 되면 네. 너무 근거 없는 말들이 많다. 예. 네. 근데 뭐 1인자가 하는 말인데 뭐 이걸 어떻게 할 들어야죠. 것인가. 예.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전 세계가 다 당하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관세를 하니까 우리는 뭐 열심히 대응할 거야 이러다가 네. 갑자기 멕시코는 뭐 마약왕을 잡아가지고 막 네, 뭐 갖다 줬잖아요. 네, 갖다 주고 뭐 일본은 뭐 학기도 전에 달려가가지고 네. 막 진상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게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트럼프는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주요 수입국이 있어요. 멕시코, 중국, 캐나다고요. 네. 이 순서대로 관세를 그러네요. 때리게 됩니다. 예. 근데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가깝고 일정 부분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줬어요. 근데 중국은 아니란 말이죠. 중국은 그냥 그대로 때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 다 동일한 생각이에요. 네. 이 때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독일, 일본, 베트남, 한국인데 유럽은 이제 지금 좀 막고 있는 단계죠. 네.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미리 가서 그쵸. 봉합을 했죠. 네. 그리고 베트남, 한국 이런 쪽이 있는데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이게 중개무역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무역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중국의 소재를 갖고 와서 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뭐 철강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부품을 중국에 가서 조립해갖고 파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중국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 상품은 분명히 크게 때려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제가 트럼프가 너무 근거 없이 얘기를 한다. 트럼프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우리나라의 관세가 뭐 4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사실 무관세고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뭐 다른 나라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때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10%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질러놓고 협박을 한 다음에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되는 산업이 있고 중국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피하고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를 사는 전략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중국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 건 사실상의 뭐 중간재들,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 우리나라 거의 다 주력 품목들 아닌가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반도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중국에 수요가 있는데 그쪽에 하려고 하는데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미국이 쓸 수 있는 뭐 HBM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활로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산업 측면에 있어서 중국하고 큰 영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 따지는데 사실 자동차는 별로 영향은 없거든요. 자동차는 미국인데 근데 이건 미국은 이제 들어가지만 멕시코나 이런 공장 또 전기차에 대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중국에 들어가는 것들 아니면 중국을 받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고요. 네. 미국에 들어가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좀 보고 그리고 협상 필요 없이 그냥 미국이 무조건 원하는 거는 지금은 롱으로 잡아야 되는 뭐 조선 거죠.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조선 구체적으로 LNG.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 영향을 피해 있는 업종 섹터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공매도 재개 전까지만 이 전략이 유효한 건지 그것도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조선, 뭐 방산, 원전, 뭐 인프라 투자, 네. 뭐 전력 인프라 이거는 미국한테 방산 빼고는 다 필요해요. 네. 방산은 사실 미국이랑 관계가 없는 게 미국이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을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죠. 더 좋은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관세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충격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 무기 수출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게 좀 막았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그걸 제외한 조선, 원전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뭐 관세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용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조선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한화그룹을 비롯해서 사실 그 밑에 있는 기자재까지 다 오르거든요. 네. 이런 겁니다.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움직이는 게 야, 우리가 조선이 필요하다. 한국이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그냥 취임하기 전부터 쫙 오르고요. 트럼프가 바이든이 막았던 뭐 LNG 수출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이 천연가스를 어떻게 보낼래? 그러면 액화 냉각을 해야 되니까 관련된 보냉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관련된 카본 뭐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고. 근데 자, 3월 30일 공매도가 터지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뭐 없으신 분들은요. 너무 비싸가지고 아, 나 저거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너무 무섭다. 그때 빠지면 사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전부터 미리 조금씩 해서 정리를 해서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는 게. 비중을 많이 줄이면 안 되죠. 한 뭐 절반 또는 그 이내로 줄여서 갖고 있다, 캐시를 갖고 있다가 빠지면 그때 다시 들어가서 하는 형태가 필요한 거죠. 제가 봤을 때 뭐 조선, 방산 이런 미국이 필요한 것들은 트럼프 임기가 4년인데요. 의회 권력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 건 2년이기 때문에 최소 2년 그리고 주식시장이 그거를 선반영한다고 하면 못해도 올해 중에는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큰 퍼포먼스를 냈는데 그거보다 더 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번 트렌드를 타게 되면요. 뭐 과거에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뭐 가장 건전하게 올라가는 거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종목처럼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건데 한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종목이 몇 개가 없어요. 뭐 배당을 잘해주는 이런 몇 가지 종목. 근데 그게 아니면은 쫙 딱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2005년 이후로 조선 사이클이 끝났는데 2005년에서 2007년 슈퍼 사이클이 온 이후로 끝났는데 이번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랑 중국, 일본인데 중국은 지금 거의 이제 아사 상태로 가고 있고. 그렇죠. 예.
팀장님, 우리나라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네. 이거 관련해서 오늘 오른 종목들도 그 공매도 재개 시점에서 주가가 좀 빠지면 사볼 만한 종목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요? 해당 종목은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매도 대상이 안 될 수도 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점지해준 종목들은 공매도 치지 말자. 그리고 뭐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혹시 빠지더라도 그때가 매수 시기다라는 말씀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빠지더라도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어떤 지점으로 이용해 보자. 네, 이렇게 좀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잘 굉장히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한 답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 궁금했던 궁금증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